단타 치는 사람이거나 당장 스윙으로 오를 종목을 찾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근에 강했던 종목 중에 나중에 언젠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합리적이고 싼 가격에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2022년에는 그런 투자를 할 생각인데 지금 하는 매매도 당연히 하면서 언젠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쌀 때 매수하려 합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는 동안 지수가 중간도 없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끝까지 올려서 옥석을 가리기가 까다로웠는데 모두 상승하는 시장은 돈이 분산이 되고 옥석을 고르기 어렵지만 진정이 된 시장이나 시장의 움직임이 없고 횡보 또는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종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은 쏟아졌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분류해서 분석하던 종목들인데 위에 5개는 단기용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나중에 장기를 보고 대응하려는 그런 종목들이지 단기간에 반응을 끌어올려서 단타 칠 만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최대한 끊기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장에서 관심이 죽었을 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근데 합리적인 가격일 때, 또 추세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그때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한 종목인데 신규주 중에서 추세를 보시면 추세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꾸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 상장일이 12월 20일인데 20일 지나고 나서도 주가가 멀쩡하다면 그때부터 추세가 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으며 아직까지는 그 전에 이 고점들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 신규주 중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는데 딱 보더라도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좀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옵트로라는 종목도 설마 이게 코스닥으로 넘어온 날 이 고점을 뚫어줄 때 설마 이거 올라가나,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호가창이 답답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나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7,400원에서 벌써 9,400원까지 2,000원이나 30%나 올랐습니다. 신규주 추세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며 아마 추세 매매를 한다면 신규주가 추세 매매는 가장 잘 통할 것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거래량이 좀 끊기고 시장에 관심을 덜 받기를 기다렸는데 슬슬 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수급도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차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전에 10만 6천 원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8만 9,100원 정도는 지켜줘야지 좀 장기간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89,100원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로도 접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일단 일시적으로 지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지를 못 해주면 결국에 저점을 더 낮춰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진짜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황금선 회복하는 것을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늦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진짜 싸게 사고 싶다, 분봉 눌림목처럼 싸게 사고 싶다 욕심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근처에서 접근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며 이 근처에서 접근하면은 이 자리를 또 어떻게 지켜주는지 체크하는 것까지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고 이거 수급이 말도 안 되고 추세가 매수세 완전히 실종이 되고 황금선 아래에 있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절이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싸다 생각을 해도 황금선 아래에 있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밑에서 받아먹은 꼬여진 수급 때문에 상승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눌림목을 하더라도 같은 원리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은
눌리는 도중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잘 해주고 힘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지 그 종목이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한금선 아래 있고 도저히 반등이라는 것이 하루도 나오지 않고 끝까지 빼버린다면 그거는 싸게 살 기회가 아니라 끝까지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ETF랑 엔캠, 이것도 게임주가 많이 속해서 게임주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반응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12월은 좀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끊겼다가 내년부터 다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츠, 그리고 최근에 인텔리안 테크, 그 전에 고점이 85,100원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85,100원. 이거 깬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오뚜기처럼 회복을 해줘야지 여기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무너뜨리고 나서도 도저히 힘없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제자리 돌아가서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딱 이때만 보시더라도 고점을 뚫어주는 분위기였는데 지지를 못 해주니까 다시 시간이 소요가 돼서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며 지금 추세와 수급은 괜찮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최근에 수급과 또 회복해 주려는 추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고 양봉이 뭐 저점에서 한 번, 두 번 뜰 때까지도 관심이 없었지만 수급을 동반해서 이 추세를 뭔가 지켜주고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심상치가 않아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나왔는데 양봉 한번 나오고 그 전에 고점과 거의 겹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고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전장 보다가 오전에 매도 나올 거 나오고 이상하게 주가가 장대 음봉만 뜨지 않는다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장중에 한 번, 두 번 순식간에 반응이 나와 줄 것 같아서 눌림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전에 매도 나올 거 나오고 관심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양봉이 뜨는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넥슨 GT 거래대금 3,300억이 나오고 그 전 고점 다 뚫었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또 첫 출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신고가는 아니지만 거래대금 3,000억가 첫 출발로 생각을 하고 LX 세미콘처럼 똑같이 대응할 생각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마침 1% 빠졌는데 차라리 빠지는 게 낫습니다. 시간의 거래 빠지고 오전에 장 초반에 잠깐 빠지면서 호가창 확인하고 눌림으로 들어갔을 때 중간중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눌림목 목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툴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일단 삭제를 하겠는데 둘 중 한 개. 아까 바이옵트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어차피 뭐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은 넘어온 첫날 고점을 못 지켜주면은 하락밖에 없습니다. 툴젠의 금요일 고점은 99,500원인데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3천억이 아니라 2천억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전에만 잠깐 반짝였다가 하루 종일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몸통은 어느 정도 살아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올라간다면은 고점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오후에 이렇게 관심이 없던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라갈 거란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빠지지 않고서 올라간다면 이거는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개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떨어진다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은 절대 잡지 않고 올라간다면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딱 보더라도 거래량 끊겨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X 세미콘. 최근에 첫 출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시세가 나왔다가 주가가 또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5일선만 보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3, 4일까지 지나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둘 중 한 개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금요일 나왔던 이 40만 주 한 방에 회복하면서 한 방에 돌파를 시도한다던가, 여기서 만약에 금요일 거래량 뛰어넘는 거래량이 오전에 나온다면 고점인 15만 4,700원을 한 방에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지켜봤다가 금요일 거래량 이거를 쉽게 뚫어주는 양봉이 나온다면은 그때 최고점 돌파를 기대하고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떨어진다면 당연히 잡지는 않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온다면은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고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이고,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수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